안녕하십니까. 한류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영향으로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게 된 이지옥입니다. 목차에서는 서론에 연구 배경, 연구 목적과 연구 가설,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본론에는 한류와 예능 프로그램 개념 및 성장 배경, 또 중화권에서의 한류가 영향을 미친 관광산업, 그리고 런닝맨과 한류, 그리고 마지막 요약 및 결론과 Q&A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로 널리 진출하여 드라마, K-팝 중심에서 예능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류는 한국 관광에 지대한 산업적 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들에 의해 한국으로 관광객이 유입되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문헌 연구는 한류 드라마, 영화, 대중문화에 초점을 맞춘 한국의 관광 이미지, 선호도, 만족도 등의 경제적 효과 측면의 내용이고, 실증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과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용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가설에서 저희가 세운 가설은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을 오는 이유가 한류 컨텐츠들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한류 컨텐츠가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질수록, 그리고 다양한 한류 컨텐츠가 생겨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이 연구 이전에 실시된 연구들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두 연구가 있는데, 앞선 연구들은 한류 컨텐츠 중 드라마와 K-팝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과 관련된 예능들이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방송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갔고, 드라마나 K-팝보다 관광지를 홍보하고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과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다음 본론에서 이제 한류와 예능 프로그램 개념 및 성장 배경입니다. 먼저 한류란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가요,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사회 문화적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류는 다음과 같이 시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류 1.0 시대는 1990년대부터 그리고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를 말하고요.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중화권 지역에서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중화권 지역을 중심으로 드라마를 통해 한류가 크게 확산되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한류 2.0 시대로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일본 내에 한류 붐을 일으켰고, 겨울연가 이후에 또 대장금이 이제 아시아와 동남아, 중국, 대만, 아프리카, 동유럽까지 전 세계 62개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들 국가에 이제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의 대중성을 알리고 이제 한류 붐을 세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부터 H.O.T, 보아, 동방신기 등의 한국 가수 노래가 이제 중국, 일본 등에서 인기를 몰아갔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생겨난 새로운 매체인 유튜브, SNS 등을 통해 K-팝 중심으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한류 3.0 시대는 2010년대 초반부터 2019년까지를 의미하며, 이 시기는 이제 한류가 다양화된 시기로 한류가 중국, 일본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넘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등 확장되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한류 팬을 열광시켰고, 한국어 가사로 불림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으며, 2013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중화권 지역에서 여주인공이 먹었던 치킨과 맥주가 한류 음식 열풍을 일으켰으며, 현지에서는
한국 음식점이 늘어났고 드라마에 대한 패션, 뷰티, 촬영지, 제품까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한류 3.0 시대에는 한국 스타일, 한국 상품, 한국 식당 등 한국 문화의 체험 범위가 이전보다 더 확대되었던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류 4.0 시대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신한류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현재 한류는 단순히 대중문화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으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류 4.0 시대에는 순수 예술을 아우르는 한국식 예술인 코리아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발달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이 높아지고 또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인 한류 팬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요 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 같은 한국 콘텐츠 수가 증가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가 더욱 선전하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K-팝의 인기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3년 아빠 어디가를 시작으로 한류 예능이 중국에 수출되면서 나는 가수다, 1박 2일, 런닝맨, 무한도전, 정글의 법칙 등 많은 한국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2015년 베이징 청년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인기 예능 프로그램 중 72.45%가 중국에 진출해 있으며 전체 중국 TV 채널의 43.27%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한국 예능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국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 수입량이 해외 프로그램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한국과 중국이 같은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격과 출연진 등 제반 요건들이 시청자들에게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이전의 한류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와 음악과 같은 대중문화들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한국 스타, 한국 음식, 한국 제품, 한국어, 한국 전통문화, 한국 관광 등에 이르는 복합적인 문화에 대한 자칭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한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롭게 변화한 한류를 일컬어 신한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화권 방한 관광객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은 총 2,855만 명을 넘어 전체 방한 관광객의 27.8%를 차지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 관광객은 총 481만 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으며 홍콩 관광객은 총 317만 명으로 3.1%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선택할 때 한류의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런 경향은 한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관광 이미지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은 1990년대 후반에 대만으로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이 수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겨울 연가와 가을 동화의 인기로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 대장금이 수출되면서 한국 방송 프로그램 수출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표를 방송 프로그램 수출 통계 자료가 공개된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현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진출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시아에 수출된 프로그램 수는 약 3배 증가하였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전 세계 수출되는 물량 중 평균 약 95%를 소화하였습니다. 한류 예능 프로그램이 한국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그리고 2016년 2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관광객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 현황 및 각 유행 지속성에 대해서 매회 시청한다와 자주 시청한다는 응답이 51.1%로 나타났으며 가끔 시청한다라는 응답은 38.69%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 결과 한류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중국인 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런닝맨과 한류 관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닝맨은 중화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능으로 중국에서 한류 영풍을 끌고 있습니다. 2010년 런닝맨이 방영한 이후 인터넷 조회수 50억 건을 돌파했으며 중국의 해외 예능 프로그램 중 1위를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의 삶, 음식, 랜드마크, 지역 관광 등 다양한 관광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런닝맨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관광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입니다. 런닝맨 촬영지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로 예능에서 보여주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도 촬영지에 대한 경관이나 풍경에 대해 매력을 느껴 방문하고 싶었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런닝맨 촬영지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으로는 맛있는 요리를 시식하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한류 연예인을 만나고 싶다는 의견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독특한 한국 문화에 관련된 것을 보고 싶다는 의견들로 보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화권의 런닝맨의 인기로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런닝맨 촬영지를 관광 코스로 만들어 관광 상품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소개해드릴 코스는 서울 역사박물관과 광화문 광장, 서울도서관, 시민청을 거쳐 명동 거리까지 이어져 있어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도 경험할 수 있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서울도서관과 시청 관광 코스는 런닝맨 방송 이후 미션을 펼쳤던 곳이라는 표식이 설치되어 있으며 멤버들의 포토존에서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다음은 한류 콘텐츠로 인해 관광 산업이 발전에 대한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해외 한류 조사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를 경험한 중국인 중 한국에 가고 싶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무려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그래프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중 중국인 입국수를 나타내 주는데 이 두 개의 자료를 보면 한국을 많이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중에서 중국인들이 한류 콘텐츠로 인해 한국 방문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류 콘텐츠는 관광 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 유입에 따른 발전을 하고 있는 한류를 통해서 보이는 것과 같은 콘텐츠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두 가지 중 하나인 K-팝 국내 공연지의 발전은 현재 코로나 팬데믹에 가로막혀 있지만 과거에는 국내를 중심으로 많은 K-팝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영화 촬영지 주위의 관광지도 많은 발전을 통해서 개발되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했는데 대표적인 드라마로는 도깨비, 별그대, 태양의 후예 등이 있고 영화로는 비교적 최근에 흥행했던 기생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e스포츠 강국이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끝난다면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며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킬 잠재력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성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한류 관광의 수면 주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류 문화의 가장 큰 한계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젊은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항목이 가장 높았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두 번째로 높은 한계성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과
풍부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도 5번째와 6번째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류 문화는 관광 상품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류 관광의 한계성, 미래 발전 방향에 따라 한류 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관광객들은 단지 예능 촬영지만을 방문하는 것보다 식도락이 더욱 강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광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관광 활동 경험이 풍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류 문화 콘텐츠가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류 하면 대부분 연예인의 활동만을 떠올립니다. 방송, 드라마, 가수 등 특정 연예인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앞으로 이들을 대신할 후속 콘텐츠가 부족하고 다른 장르들의 파급 효과 역시 미미합니다.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과 국가 이미지 상승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한류가 유지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며 중국에서는 시장보다 정부의 힘이 강한 만큼 중국 정부와의 신뢰 구축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힘쓴다면 한류의 미래도 밝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류 영상 엔터테인먼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산업적 연쇄 효과가 커서 한국 관광의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고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 문화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관광지로서 한국의 이미지와 한국의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주요 경로가 되며 해당 지역의 관광 홍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한류 관광 상품의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과 결합된 관광은 새로운 한류 관광의 흐름으로 한국 관광 산업에 점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외국인 시청자들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또 다른 시각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 음식, 유행, 의류, 쇼핑 등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측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도 한국 관광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측한 한류 관광의 미래 발전 변화 가능성 중 가장 높은 변화 가능성은 첫째, 한류 관광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은 증가하고 한류 관광은 발전할 것입니다. 둘째, 한류 관광은 한국 상품의 판매를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한류 관광의 문화 콘텐츠가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 한류 관광은 중국의 젊은 계층 수요가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관광 산업이 정체되고 있지만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한류가 더욱 새롭게 성장할수록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